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경제학 짱박사 교재에 보시면 기본 강의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뒤에 각 챕터 뒤에 약간 보론 내용을 실어놨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걸 딱 접하면 부담이 커서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를 잘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보론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보론 강의는 객관식 들으신 다음에 아니면 들으시면서 같이 해도 되고요. 약간 시간 날 때 짬짬이 심화학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2장에 가보시면 첫 번째 보론입니다.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의 형태, 그걸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긴 한 건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예요. 좀 더 일반화 시키게 되면은 요게 x의 알파, y의 베타 요런 꼴이 가장 많이 사용되죠. 보통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차 동차 효용함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경우는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이고 두 개 더해서 1 이렇게 돼서 1차 동차 효용함수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무차별 곡선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름이 이제 콥이라는 수학자와 더글라스라는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거. 그래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라고 가장 일반화돼서 많이 사용되죠. 이 특징에 대한 설명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설명드린 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면요. 한계 대체율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UY분의 MUX 하게 되면 요거 X랑 Y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아무 얘기 안 하면 이게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게 됩니다. 자, 한계 대체율이 작아집니다. 체감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같은 말이고요. 동조적 효용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수학적인 내용보다는 기하학적인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동조적이다라는 얘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곡선의 형태가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더 특수한 경우입니다. 무차별 곡선을 가만히 살펴볼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다 다르게 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동조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과 소득이 변화했을 때 재화의 지출액의 비율은 일정하다. 여기요. 요 알파가 XJ의 가중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재화의 지출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이 전체 차지하는 재화의 지출액 X에 내가 사용하는 지출액은 여러분 예산선 써볼게요. 소득 M이고 얼마에 X를 몇 개 샀는가 이렇게 XJ에 대한 지출액은요. 이게 바로 XJ에 대한 지출액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전체 소득이라 할게. 그럼 소득에서 차지하는 XJ의 지출액이 일정한 거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요거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소득 N분의 XJ에 지출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1이고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그럼 딱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의 비율로 여기선 2분의 1이 되겠죠? 일정하다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고요. 문제를 나중에 또 풀어볼 겁니다. 자, 이거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 비율이 일정한 거죠. 요거야. 요거 두 개 같을 때 결합 비율이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요거 두 개 같을 때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결합 비율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와 B의 결합 비율, 이렇게 X, Y의 결합 비율을 A 대 B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L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은 L자 형태가 되고요. MRS라고 해야지. 여기서는 MRS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게 여기서는
예, 무한대고요. 여기서는 제로고요. MRS라고 할게요. 이거는 빵. 여기서 무한대. 여기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이거의 특성은 뭐냐면 대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MRTS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생산함수에서도 이렇게 완전 보완제 레온TF 생산함수인 경우, 효용함수일 경우는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인데 대체 효과가 없으니까 가격 효과랑 그쵸? 소득 효과랑 같습니다. 자, 여기다 정리하면 그래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득 효과랑 같게 되고요. 여러분 가격 효과를 반영하게 되는 곡선이 뭐야? PCC 이렇게 얘기하죠. Price Consumption Curve. 소득 효과는 ICC 이렇게 되죠. Income Consumption Curve. 그러니까 PCC와 ICC가 같게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여러분 선형 효용 함수입니다. XY 할 때 이게 한계 대체율 일정한 경우를 얘기하죠.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MRS가 B분의 A로 일정해요. X로 미분하면 A, Y로 미분하면 B 이렇게 돼 있고요. 완전 대체제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콜라와 사이다 500원짜리 동전 2개랑 1000원짜리 지폐 1장 그건 나한테 같은 가치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중립제다라고 하면요. 어떤 하나가 중립적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영향이 없어. 여러분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소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투입을 했을 때 생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Y제가 중립제다라고 하면 이 경우 Y제가 중립제면 Y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입니다. 이건 뭐야? Y를 변화시켜도 효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 경우는 Y를 내가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X가 여기가 2개라 할게. 그 여기가 Y가 1이야. 여기 A에서 B로 가게 되면 C로 가게 되면 2개, 3개. 여러분 A, B, C로 갈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X제 소비량은 2개로 고정돼 있는데 Y의 소비량이 증가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Y의 소비량 변함없지.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에서 B로 가고 C로 갑니다. 이거일 때 X의 소비량은 고정돼 있으면서 Y의 소비량은 증가했는데 효용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Y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이때는 빵이 되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대체제 생각하시면 Y 앞에는 요게 빵이 있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Y가 증가했을 때 효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제가 중립제일 때는 Y가 U는 Y 해가지고 수평이 될 거고요. MRTS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Y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RS 이렇게 보면요. MU, X, MU, 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얼마 값이 되겠지? 근데 얘가 빵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어렵지 않은 건데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구석해가 발생하거나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잘 정리하시고요. 자, 한제화가 비제화일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X가 증가하면 효용이 증가합니다. 근데 Y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분모에 있으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Y제가 쓰레기야. Y제를 비제화라 합니다. 그래서 Y에 대한 한계 효용을 계산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자, MRS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X를 증가시키고 Y를 감소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점차 변화시키거나 할 때 두 제화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있으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Y제가 쓰레기라며. 그러니까 Y제는 감소할수록 효용이 증가하고요.
x제는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니까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제와 모두 비제화일 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제가 증가해도 효용이 깎아먹고요. y제가 증가해도 효용이 깎아먹습니다. 두 제와 모두 쓰레기가 되는 거죠.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고 y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데 볼록하냐 오목하냐는 한계 대체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x가 증가하고 y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해.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볼록하긴 볼록한데 효용의 증가 방향은 XY 소비량이 작아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 자, 한계효용이 체증하는 경우 이렇게 생겼을 때 한번 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은 이때는 우하향하긴 해요. 한계 대체율을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점에 대해서 오목합니다. x로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고요. mux는 2x, y로 미분하게 되면요. muy는 2y, 이러니까 y분의 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x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MRS가 커지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은 체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되는데 XY가 비제화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효용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거 나중에 볼 건데 이거 완전 대체제 아닙니다. 우리 구별하셔야 돼. 효용함수가 x 플러스 y일 때 이거 우하향하는 직선 완전 대체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곱일 때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되고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x의 2분의 1승 더하기 y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면 이게 루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트 x, 루트 y 이렇게 이때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잘 조심해 주시고요. 자, 준선형 효용함수는요. 요거 아니면 요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MRS를 계산해 봤을 때 하나에 의해서 영향받아. 여기 y는 선형이잖아. y에 대해서 선형이기 때문에 mu, y가 1이기 때문에요. 한계 대체율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자, 한계 대체율은 다시 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y값이 증가해도 한계 대체율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x의 값이 x0로 일정하면 a와 a' 가면 접선의 기울기를 MRS라 할 수 있는데 얘가 일정합니다. 오케이? 이거 뭐 별로 특이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특이한 거라니까? 왜냐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조적이다 하면 여기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지 동조적인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게 수직일 때 같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중에 보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했을 때 x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요. 이렇게 소득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루트 x 미분해서 계산하면 이 루트 x분의 1 자연로그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을 계산할 때 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요. y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x의 소비량이 얼마로 일정하게 되면 x0로 일정하게 되면 그 수직선상에 있는 한계 대체율은 모두 값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효용함수와 그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기본 강의 때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보론에 있는 내용이라서 체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